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유물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마치 백제가 화려한 부활을 노래하는 듯한 감동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부흥의 이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신라와 백제 사이에 감춰진 날카로운 칼날이 존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무령왕 시대를 단순히 백제의 중흥기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신라와의 숨겨진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예측 불가능한 격동의 시기였다고 역사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맞서 한때는 굳건한 동맹을 맺었던 백제와 신라, 과연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견고하기만 했을까요? 무령왕 시대의 기록들을 깊이 파고들면 그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었는지 상상 이상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두 고대 국가 사이에 펼쳐졌던 치밀한 심리전과 예상치 못한 배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전쟁의 진짜 얼굴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여러분의 역사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마저 전사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겨야 했던 백제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폐허가 된 한성 도성, 그리고 초라한 웅진의 새 궁궐은 당시 백제인들의 깊은 시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위기 속에서 백제의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운 인물이 바로 무령왕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백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왕위에 올라 국가 재건과 왕권 강화를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무령왕은 침체된 백성을 다독이고 흩어진 관료들을 독려하며 지방 곳곳을 직접 순찰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백제는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갔죠. 또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백제의 문화와 경제를 다시금 꽃피우려 노력했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은 당시 백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으며 다시금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비천도 이전의 백제 중흥기를 이끈 무령왕의 지대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였죠. 겉으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을 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간신히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불안의 씨앗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재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신라와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는 달리 점점 더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동맹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엇갈린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었을까요? 백제의 재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는 달리 신라와의 관계는 점차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과연 동맹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엇갈린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었을까요?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왕을 잃고 수도를 빼앗기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신라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백제와 손을 잡았죠. 하지만 백제가 무령왕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신라의 계산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라 역시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도 꾸준히 내부를 다지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독자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부흥은 신라에게 더 이상 단순한 방패막이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이자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동맹의 끈은 겉모습만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꿈을 꾸는 형제들처럼 그들의 이해관계는 점차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제와 신라는 겉으로는 우호적인 사신을 교환하며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명확한 선전포고 없이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군사력을 시험하고 영토 확장의 기회를 엿보는 미묘한 신경전이었죠. 특히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곳은 바로 한반도 남부의 비옥한 땅, 가야 지역이었습니다. 가야는 여러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백제와 신라는 각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암투를 벌였습니다. 밀사를 파견하여 가야의 왕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때로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가야는 두 나라가 외교와 영향력 경쟁을 벌이던 가장 민감한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구려를 향한 화살을 겨누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엇갈린 욕망들은 결국 거대한 충돌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고구려를 향한 화살을 겨누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엇갈린 욕망들은 결국 거대한 충돌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미묘한 긴장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무령왕 시대,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진 직접적인 국경 충돌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고구려의 맞선 동맹이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 사실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역사서에는 무령왕 재위 기간 중 상호 충돌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503년과 508년을 전후해 국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고, 이 기록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음을 암시하죠. 이 전투들은 단순한 영토 다툼을 넘어 두 나라의 생존이 걸린 패권 다툼이자 치열한 심리전의 연장이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국력을 재건하고 있었고, 신라 역시 한반도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백제의 국경을 넘어 침공에 들어오자 무령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칼을 들고 전선에 선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무령왕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국경의 요새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제와 신라 병사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격렬하게 싸웠을 겁니다. 병사들의 함성,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쓰러져가는 전우들의 비명은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령왕은 직접 군사 지휘에 나서며 전황을 통솔했고 치밀한 전략으로 신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반격으로 신라군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이 시기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빼앗고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제의 부흥을 저지하려는 신라의 견제와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려는 무령왕의 비장한 의지가 맞붙는 격렬한 대결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가 겉으로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에 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처럼 처절한 숨겨진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상대를 제압하려 했던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백제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신라와도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이죠. 무령왕의 지휘 아래 백제는 신라의 거듭된 침공을 막아내며 이기 속에서도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이 전투들은 백제가 단순히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 재건된 나라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며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숨겨진 전쟁의 진실은 우리에게 고대 삼국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화로운 외교관계 이면에는 언제나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령왕 시대의 백제는 단순한 부흥을 넘어 신라와의 숨겨진 갈등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긴장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 무령왕 시대에는 신라가 백제를 침공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벌어지곤 했죠. 503년 그리고 508년에도 신라의 군사적 움직임은 백제의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국경을 넘어 백제의 영토를 침범했고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두 국가의 생존과 패권을 건 치열한 대결의 서막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요새들은 불에 타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무령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서는 용단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군주가 아니었죠. 전장의 한복판에서 병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고 직접 지휘봉을 잡고 신라군에 맞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히고 방패가 깨지는 격렬한 전투 속에서 백제와 신라 병사들은 서로의 명운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허를 찌르는 치밀한 심리전이자 전략적 대결이었죠. 무령왕의 지휘 아래 백제군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신라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승패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전의 환호 뒤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숨겨진 전쟁의 여파는 백제와 신라 양국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고 고대 삼국의 복잡한 역학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무령왕은 폐허가 된 국경지역을 복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듬고 무너진 민심을 수습하며 다시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죠. 이는 그의 뛰어난 리더십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성을 보듬고 국가를 재건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라 역시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비록 백제 침공이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정비를 강화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계기로 삼았을 테죠.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은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언제든 다시 불꽃이 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졌을 겁니다. 무령왕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백제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백제는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무령왕 시대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졌던 이 숨겨진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예측할 수 없는 갈등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무령왕 시대의 백제는 결코 평화로운 부흥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라와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때로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까지 감수하며 처절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무령왕과 신라의 이야기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각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암투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백제 무령왕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리더십과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복잡다단한 외교 전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